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인 윤석열 본인이 기자들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반대로 명확히 입장을 전하지 않으면 검찰은 수사 결과 기자들을 재판에 넘기는데 별다른 제약을 안 받는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검사들 할 일 없으면 전세 사기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김건희 씨 주변도 탈탈 털어봐라, 윤석열 호위무사로 전락한 거 아니냐, 나중에 크게 당할 거다, 마치 군사정권처럼 작작 좀 해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법무부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앞세우면서 국민들 쥐어짜고 있는데 법무부는 업무 추진비를 15배나 증액했다는 거죠. 현재 정원이 0명인 특별감찰관실 운영 예산도 10억 넘게 편성했다 하고요.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결국 국민들한텐 긴축 재정 강요하면서 자기 편한텐 예산을 챙겨주고 있다니 기가 막히단 거고요. 결국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 잘못된 경기 예측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게다가 약자 복지를 외치면서 돌봄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중적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되냐?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해야 된다고 하질 않나. 결국 이건 질 낮은 서비스와 취약계층의 부담 상승,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선 말만 떠들고 있지, 지금 강서, 인천, 대전, 수원 등 수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손 놓고 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을 빨리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검찰 일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일을 하라는 거고요. 골든타임 놓치지 마라. 국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달라. 이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해서도 해준 것 하나 없으면서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때는 그렇게 민지 타령하면서 2030한테 어필하는 척하더니 청년 내일채용공제 예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 예산 전부 다 잘라내고 있고요. 실질 임금은 6개월째 하락세고 전세 사기로 다들 불안하고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으면 증거라도 제시해봐라,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린 국힘은 이재명 대표가 예산 증액을 요구하자 민주당의 경제진단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모순투성이란 건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황당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주위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이라면서 3대 개혁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막상 연금 개혁이라면서 맹탕에 그냥 막 던지기에 세대 갈등만 키우고 있고 비판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나 하고 있고,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이 자신 없다면 민주당이 정책 대안 제시하겠다. 지금 중요한 건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 아니냐. 본인들 역량 부족으로 생각나는 게 없다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죠. 자신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최소 3% 성장률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자,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후달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선구제 후 구상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선 추경호 경제팀의 무능을 비판하고도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서 세수 추계에도 실패하고 물가 전망도 제대로 못 읽고 있냐. 결국 수출 붕괴, 세수 추계 실패, 물가 대응 실패, 전부 다 실패하는 무능한 경제팀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한 영상을 지켜보는 이재명 대표, 이 장면을 보면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 이름이 떠올랐고요. 지금 국힘도 내부 논란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 패배 이후 리더십이 흔들리자 이렇게 메가 서울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싸늘한데요. 수도권 잡으려다가 지방 홀대하는 거 아니냐는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이건 수도권 편증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러니 여당 일각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되는 거고요. 민주당에선 행정체계 대개편을 역제안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같이 논의하자,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미래사회를 대비해 민주당은 메가시티를 주장해왔는데 이걸 걷어찬 게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국힘이 이슈 잘못 잡은 거다, 명분도 약하고 현실 가능성도 부족하고, 이건 결국 국힘의 외통수라는 거죠. 그래서 부울경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규탄 기자회견까지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질 못할 망정 공천 눈치 때문에 앞장서서 위원장 맡는 게 말이 되냐, 조경태 씨에 대한 비판이고요. 심지어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되면 지방세수가 최소 2,500억가량 깎인다고 합니다. 시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약 3,000억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국힘은 말 안하고 있죠.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은 졸속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그럴 거면 독도로 서울로 불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기현 대표의 카톡 내용까지 유출됐는데요. 김포 다음 공매도를 포커싱하려고 한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공매도 얘기를 여기저기서 던지고 있었는데 이걸 국힘 지도부가 조만간 이슈화할 거란 거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